북한이 남북교류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어제 폭파한 뒤에 한반도 긴장이 그야말로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북한의 어떤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우리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전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폭파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요.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개성시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을 기점으로 그 뒤쪽으로 개성시인데요. 밑에 검정 가림막이 있고요. 뒤에는 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카메라 삼각대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죠. 여기가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개성까지 연결을 하는 그 연결도로입니다. 그런데 폭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에 폭발물을 넣고 지금 땅이 폭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네요. 카메라도 흔들리잖아요. 저 네. 정도로 정말 큰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흙먼지가 높게 일어나죠. 이때가 어제 오전 11시 5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 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저 중간에 파란색 표지판이 또 있거든요. 저기는 금강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해선 연결도로인데요. 강원도 양양부터 북한 원산까지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은 중간에 저 전봇대랑 가로등이 보이죠. 저쪽이 도로인데요. 여기서 또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펑 하고 터지면서 저렇게 연기가 하늘로 치솟죠. 검은 연기까지, 새까만 연기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신 폭파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에요. 대전차 방벽이 세워질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이 DMZ 10곳에서 대전차 방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죠. 북한이 앞으로 20년 동안 248km 길이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 장벽화 작업을 하려면요. 공사비 1조 9천억 원이 들 거라고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요, 북한은 올 한 해 군사분계선 인근 토목공사와 콘크리트 방호벽과 철책을 설치하는 등에 570억 원, 인건비 150억 원 등 모두 72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경의선, 동해선 이후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후에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 북한군이 폭파 현장 인근에서 카메라를 들고 뭔가 촬영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카메라를 잡고 있네요. 네, 북한군이. 저 장면입니다. 네, 북한이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대내외 선전선동에 활용할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바로 저 장면 때문인데요. 대내 매체는 물론이고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마저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에는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당시 북한의 보도 한번 살펴보시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 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 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북한 매체가 정말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폭파 당일에, 그리고 노동신문은 그 다음 날에 보도를 했는데 이번 경의선, 동해선 폭파에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영상
계속 나오고 있는 이 CCTV 영상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 언론에 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전하고자 했던 남북 관계는 끝났다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목적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얘기한 적대적 두 국가 이 주장이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뭔가 폭파하고 관계를 끊고 이런 행위를 알리는 것보다는 무인기 침범에 초점을 좀 맞춰서 주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신경을 쏟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 경의선 도로 폭파 현장을 직접 찾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대남 메시지를 좀 이따가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폭파 현장에요. 검은색 차량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정은이랑 북한 지도부가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남 메시지를 크게 한 번에 나중에 보도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아까 짚어드렸듯이 이 북한 폭파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 보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로 폭파와 관련해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규정을 하고 통일, 민족 이런 것들을 지워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국가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미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을 잇는 이제 화해와 교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2일이죠. 화면에서 이제 곧 보실 텐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면서 이 경의선 도로를 지나다 차에서 내려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데요.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이 넘었던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m 뒤쪽에 이 가림막을 치고 약 70m의 콘크리트를 폭파한 겁니다. 경의선 동해선 도로는 우리 정부가 자재와 장비 등을 먼저 구입해서 북한에 빌려주는 형태로 건설됐는데요. 그때 약 1,800억 원 지원됐는데요. 이 폭파와 함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날아간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짚어봤습니다.